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6월 10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사 브리핑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비트코인 선물 기관 투자자 2배로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컨센서스 탈중앙화 이 금융 위한 규제 이행 소프트웨어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에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이 중장기 전략인 BOK 2030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교육위원회가 블록체인 도입, 고용 활동에 큰 도움을 준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저상은행이 현지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기업 어음을 발행했다라고 하는데요. 약 2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부산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 확인 체험 서비스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부동산 개발사가 이 블록체인 기반 원스톱 임대주택 입주 솔루션을 도입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미중 갈등 와중에 이 중수뇌부가 한중일 공동 디지털 화폐를 제안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에 이 비트코인의 선물 기관 투자자가 2배로 증가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피델리티의 디지털 자산 자회사는 2020년에 암호화폐 파생 상품 선물을 구매하는 미국 기관 투자자가 크게 증가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은 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이 기관의 정서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투자자의 거의 80%가 암호화폐 자산군에 대해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포트폴리오 할당을 어떻게 증가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디지털 자산에 투자한 미국 응답자의 22%가 미래에 이제 그 암호화폐를 이제 노출이 되어 있고, 2019년 미국 투자자의 9%가 이제 설문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11월과 3월 사이에 실시된 이 설문조사에서 미국과 유럽의 774개 기관이 진행이 되었고, 이 393개의 이 미국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미국에서 이제 86개의 기관에서 암호화폐 선물을 거래했다고 하고요. 2019년 40개보다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피델리티의 보고서는 이 현금 및 물리적인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제공하는 크립토 네이티브 및 기존 서비스 제공업체의 최근 시장 성장률이 이 기관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선물 노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비트코인 선물의 기관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 기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기관들이 이제 선물 투자 쪽으로 많이 오는 게 아닐까, 파생 상품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실제적인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보다는 이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그 비트코인 펀드나 아니면 이런 선물 거래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9,774달러 선이고요. 위쪽에 지금 아직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저항선 아직까지도 10,000달러 선과 그리고 1,400달러 선 정확하게 다 저항선 남아 있고요. 아래쪽으로도 이제 지지선이 있긴 합니다.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이 아래쪽에서 또 지지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9,400달러 선을 또 이제 지키면서 계속 갈 수 있을지, 지금 거래량은 계속 이제 줄어들면서 가고 있고요. 가격은 횡보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올라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우선 이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지는 시간이 좀 지나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이 거래량이 또 줄면서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틀긴 틀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자, 트레이딩 샷의 이제 분석인데요.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로 이 블리시 시퀀스가 이제 첫 번째 한번 나왔고, 이 두 번째 시퀀스가 지금 나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그 강한 상승을 하는 그 과정에서 위쪽으로 가격이 이렇게 몰리는 형태가 한번 나왔다가 위쪽을 깨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한번 나왔었고요. 이 형태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두 번째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인데,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그 단기적으로는 20일 이동평균선이 5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뚫고 내려가는 이 베어리시 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베어리시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었는데, 지금 이 베어리시 크로스가 곧 나타날 것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베어리시 크로스가 이제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그 하락한다라는 장담은 없지만, 확률상으로 하락할 가능성들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우려를 조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딜아브로브의 이제 분석인데요. 딜아브로브는 지금 단기적으로 10,000달러 선과 이 1,500달러 선 위쪽에 이제 저항선이 있고, 이 저항선을 깨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세 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10,000달러 선은 이제 중요한 선으로 지금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500달러 선, 요 아래쪽이 이제 지지선인데,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추가적인 하락세 6,500달러까지,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4,000달러까지, 최저점은 4,000달러까지도 지금 지지선이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하락을 하느냐, 상승을 하느냐의 기로에 이제 서 있다고 보고 있고, 이 10,000달러 선을 좀 중요하게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500달러 선을 지지선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컨센시스, 이 탈중앙화 금융 위한 이 규제 이행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한다는 소식인데요.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개발사인 컨센시스가 이 탈중앙 금융 활성화를 위한 규제 이행 소프트웨어를 출시했습니다. 지금 컨센시스는 이더리움 기반 토큰 28만 종을 추적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코디파이 컴플라이언스를 출시를 했는데요. 해당 소프트웨어 제품군은 ERC20, ERC721 등 이 이더리움 기반 28만 종의 토큰을 추적하면서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거래소와 디파이 프로젝트에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자산 추적뿐만 아니라 이용자 행위 감독, 자금 흐름 파악, 데이터 종합 등의 기능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규제 설정을 변경해서 각국 규제 상황도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지난해 새롭게 구성한 디파이 산업의 허브로 자리 잡으면서 규제 준수를 위한 서비스 필요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탈중앙의 분석 사이트 뎁레이더에 따르면 일간 디파이 원래 수는 지난해 5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디파이, 이 탈중앙 금융의 탈중앙화 이 금융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만큼 인기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컨센시스의 글로벌 핀테크 수석인 렉스 소클리는 이더리움 기반 디지털 자산을 위한 강력한 규제 이행 방안을 제공하는 건 이 제도권 금융 상품을 탈중앙 금융으로 끌어들이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면서 이 코디파이 컴플라이언스는 디파이가 가진 복잡성과 위험성을 제공하고 기업의 디지털 자산 활용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제도권에 있는 금융 산업 자체를 이쪽으로 이제 끌어오려고 하는 의도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제 이행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아무래도 금융에서는 이제 규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규제 준수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국은행에서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을 속도를 낸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이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연구하는 신규 부서를 올해 하반기에 신설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울러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연구와 도입 작업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12일 창립 70주년을 맞아서 이 중장기 발전 전략 BOK 2030을 발표를 했습니다. BOK 2030은 향후 10년간 한은의 지향점과 추진 과제를 담은 이 종합계획으로 이 4대 전략 목표와 16개 세부 전략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BOK 2030에 이제 들어가는 게 올해 하반기 디지털 혁신실을 신설하고 이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 부총재보를 최고 디지털 혁신 책임자로 임명을 해서 핵심 조사 연구 과제 및 자원 활용을 총괄하도록 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디지털 혁신에 대응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연구 기법의 적용 방안을 심층 연구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신 디지털 인프라를 급속하게 도입, 적용해 업무 전반의 생산성 증지를 도모할 것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CBDC 연구 개발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겁니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CBDC 개발에 나서고 있고, 이 민간 부분에서 디지털 화폐 사용이 확산되는 등 이 지급 결제 환경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은은 일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을 추진 중이라면서 민간 부문에서 핀테크, 디지털 화폐, 지급결제, 애플리케이션 등의 사용이 확산되고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나 이런 유럽의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이 디지털 화폐를 서두르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발빠르게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한 조직을 지금 개편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선 CBDC 도입과 관련해서 기술적, 법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연구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연구 및 주요국 CBDC 추진 동향을 바탕으로 필요시에는 국내 CBDC 도입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은은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CBDC 도입까지도 이제 준비 작업을 도입을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한은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CBDC 도입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까지 지금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준비를 탄탄하게 좀 빠르게 해 나가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은행들, 중앙은행들도 이런 부분에 이미 준비를 하고 CBDC 발행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한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하나씩 잘 추진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잘 진행이 되길 기대하고요. 앞으로 또 소식들 나오면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교육위원회 블록체인 도입 고용 활동에 큰 도움을 준다라는 소식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이 학위, 자격증 등에 대한 개인의 데이터 권한을 강화해서 고용 활동에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교육위원회는 자격증명에 대한 개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고용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기존 시스템에서는 원래 학력과 근무 이력, 자격증 등 인적 자본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접근과 관리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위원회는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블록체인은 지속 가능하고 투명하며 감사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서 해당 기술을 인적 자본 데이터를 문서화하고 검증 공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학위 인증이나 이런 자격증 인증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력서에 직접 쓰고 그걸 사본을 제출하거나 뭘 제출을 하고 이래야지만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있으면
자동으로 이제 제출하는 자가 이걸 허용하기만 하면 그 실제 이제 검증을 하는 기관에서 어, 거기에 대한 키를 받아서 이제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자격증이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인적 자원들에 대한 이 자격 요건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블록체인 도입을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저상은행이 현지 최초로 이 블록체인 기반 기업 어음을 발행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약 20조 원 규모로 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저상은행이 현지 최초로 이 블록체인 기반 자산담보부 기업 어음을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 저상은행은 블록체인에 169억 달러, 약 20조 원 상당의 자산담보부 기업 어음을 발행했는데요. 어음의 만기는 6개월, 다음 발행 기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산담보부 기업 어음은 기업의 단기 목적을 돕기 위해서 이 부동산 매출 채권 등 만기가 짧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투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유동성, 낮은 위험성,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어음을 이제 발행을 하는 거고 이 실험을 이제 처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 규모가 상당하죠. 20조 원입니다. 시작하는데. 그래서 2004년 이제 설립된 저상은행은 중국 12개 상장 상업은행 가운데 하나로 일찍부터 블록체인 실험을 진행을 해왔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은행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리앤롱을 통해서 6,600만 달러 상당의 증권을 발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은행 산업은 정부의 지원 아래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발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금융혁신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이미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은행에서도 기업 어음을 이제 블록체인으로 발행하는 이런 형태까지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시에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 확인 체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부산시가 분산 신원 증명 이 DID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신분 확인 체험 서비스를 추진하는데요. 이 DID 기술을 이용해서 이 모바일 신분증 체험 서비스를 하는 건데 이 부산 블록체인 체험 앱을 통해서 이 회원 가입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체험의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시 본인 인증을 기존 아이디 패스워드 방식이 아닌 DID로 인증하기 때문에 이 별도의 사용자 정보 등록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험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발급 서비스되는 이 부산시청 출입 방문증이나 다자녀 가구, 가족사랑 카드 등은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이 된 DID 정보에서 신분 확인에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체험 앱에서는 사용되는 부산 시민 카드는 별도의 신분증이나 증명서 제출을 통한 확인 없이 부산 시민 신분 확인 및 인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아이디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는 세상이 또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이미 그걸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 DID 분산 신원 증명은 앞으로 우리가 곧 사용하게 될 기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부동산 개발사가 이 블록체인 기반 원스톱 임대주택 입주 솔루션을 도입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본 최대 이 주택 건설 업체인 실기스이 하우스가 임대주택 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블록체인을 접목한 원스톱 솔루션을 통해서 사전 방문, 전기, 가스, 계약 등 임대주택 입주 과정에서 거치는 세부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솔루션은 내년 3월 안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연락처나 이제 주소 등으로 이제 신원 인증을 완료한 입주 희망자는 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사전 방문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이런 이제 실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훨씬 더 광범위하게 늘어날 것 같고요. 이런 게 이제 자동화되면 그 뭐 중개인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될 것 같고, 실제로 사용자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임대주택을 활용하고 입주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많이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미중 갈등 와중에 이 중수뇌부가 한중일 공동 디지털 화폐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말에 이 홍콩 보안법 강행을 놓고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이 중국 영해에서 그 한중일 3국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 디지털 화폐를 만들자라는 제안이 나왔다고 일본 니혼게이자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결제망을 구축해서 동아시아의 영내 무역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라는 의도라고 하는데요. 위안화를 국제화하겠다라는 노림수도 담겨 있는 만큼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정쟁이 더욱 격화하는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안은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업체 이 시트립의 공동 창업자인 그 선남펑이 주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홍콩 정계의 거물인 헨리탕 잉엔도 이 제안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니케이는 정협은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중요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하는데, 이 광역 디지털 화폐 구상이 중국 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미 선전을 비롯한 5개 지역에서 디지털 화폐 실증 실험을 시작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 발행이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디지털 화폐, 광역 디지털 화폐는 이 각국의 경제 규모에 맞춰서 구성되는 것으로 제안이 됐는데, 위안화가 60% 초반이고 엔화가 20% 초반 등 이 네 가지 통화로 바스켓을 구성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즉 각국이 해당 비율만큼의 디지털 화폐 준비금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 페이스북이 초기에 리브라 발행을 추진하면서 미국 달러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등으로 구성된 통화 바스켓 기반의 암호화폐를 구성했던 것과 비슷하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광역 디지털 화폐는 한중일 간 영내 무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니케이는 디지털 화폐와 통상 정책을 엮어서 무역권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도라면서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진행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미국 쪽으로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풀이를 또 했습니다. 지금 이제 디지털 위안화가 아무래도 그 중국 내에서만 이제 사용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 전 세계로 지금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그 전초 단계를 지금 해석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광역 디지털 화폐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지만, 위안화가 60% 이상으로 과반수 이상을 이제 차지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자신들의 이제 화폐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렇게 그 비중을 가져가게 된다면 누구 힘이 가장 크겠습니까? 결국에는 위안화의 힘이 제일 크죠. 그래서 그런 힘으로 이제 밀어붙일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비중이 이제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한중일이 같이 한다고 해도. 그리고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 뭐 글쎄요. 지금 한국과의 지금 그 무역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도 자체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중일 관계가 그렇게 지금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뭐 구상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아무래도 뭐 장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 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중국은 야심을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이제 위안화를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 야심이 계속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